샬롬 반갑습니다. 이번 온택도덕 중졸 검정고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레이첼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강의 시작이 반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리엔테이션 먼저 시작하겠고요. 뒤로 가서는 우리 중졸 도덕 6단원 중에 첫 번째 단원 자신과의 관계 속 1-1단원 우리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팔짱 끼고 기대서 들을 거 아니고요. 오히려 이 시간이 제목과 같이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 똑바로 딱 뜨고, 그렇죠? 다 지금 자리에 앉아 있죠? 그렇죠. 제 말 잘 듣고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한번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딱 3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온택 검정고시란 무엇인지, 그리고 공부하지 마세요. 마지막 시작이 반이다 라는 내용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온택 검정고시란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 검정고시는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네이버 사전을 찾아봐도요, 이렇게 나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력의 인증을 받지 못한 대상자 어느 누구라도 기회를 마련하여 그 학력을 늦게라도 또는 때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학력은 그러면 선생님 일반 학교 다니는 학력과 차등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모두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이 된다고 여러분 대학교 입시를 할 때 모집 요령을 살펴봐도 그렇게 나옵니다. 다만 이 중졸, 고졸 검정고시는요. 특별히 만학도님들 있으시죠. 나이가 꽤나 있으신 40, 50대 넘어서 60대, 70대까지도 제가 이제 늦게라도 배우고 싶습니다 하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계세요. 너무 멋지죠? 그분들을 위해서 난이도가 약간 낮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중졸이나 고졸을 도전하는 우리 학생들 본인들의 친구들보다 조금 난이도가 낮은 난이도로 이 검정고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검정고시만 딱 공부할 것이 아니라 이 검정고시를 또 반대로 낮게 여길 것만 아니라 기초가 탄탄해야 위에 많은 걸 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온택 검정고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초를 닦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온택일까요? 온택이란 말은요, 사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시국이 있고 나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예전에 우리가 2019년까지만 해도 벌써 그립다, 그죠? 2019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모든 경제활동, 사회활동, 그리고 관계를 맺고 대화하는 활동, 또 여러분 여가활동 다양하게 사실은 집 밖에서 대외적으로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서 대면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또 집단적으로 한 공간에 모여 있을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특별히 지금 백신은 이번 년에 나왔지만 아직 특별한 강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두 안전합니다라고 정부와 그리고 WHO에서 얘기하지 않은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얼굴을 만나기가 사실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대면 강의로 만나지 않고 이렇게 비대면 강의로 만나고 있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경제가 집에서 일어납니다. 즉 출근도 집에서 하고 퇴근도 집에서 하고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수업도 집에서 듣고 공부도 집에서 하고 숙제도 집에서 하고 집에서 모든 경제와 나의 사회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홈코노미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홈코노미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바로 온택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택이라는 건요, 온라인상에서 여러분과 컨택하겠다는 뜻인데요. 온라인이 무엇이냐? 온라인은 바로 전선 안에 흐르고 있는 나의 정보들, 흐르고 있는 우리의 대화들, 흐르고 있는 우리가 원래 만나서 했어야 했던 내용들이 이 라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와이파이 대 와이파이, 뭐 데이터 대 데이터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만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온라인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그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난다는 뜻이 바로 온택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요, 지금 학생들을 만날 수 없는 선생님의 자리에 있는데요. 이 선생님의 자리에 있다 보니 사실은 여러분을 진짜 만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이 아래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도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적극적인 반대 여러분의 쪽에서 저에게 주는 반응을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공부하지 마세요. 이건 어떤 말일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공부하지 마세요는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사실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치워야 됩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공부란 뭔지를 먼저 얘기하고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꼭 얘기를 할게요. 공부란 여러분 뭐죠? 공부란 사실은 어떠한 지식이나 정보나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쵸? 법을 어떻게 합니까? 배워서요. 그리고 배우는 과정 중에서요. 여러분이 이런 말 있죠. 하나를 가르쳐도 열을 배우는 애들이 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있다라는 말보다 사실 공부는 그래야 해요. 지식만 배운다고 해서 지식과 내 상황과 그리고 내 앞으로의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점수 내기 위한 지식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공부가 어떠해야 하냐면 여러분이 바로 문제나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을 만났을 때 배웠던 지식이 살아 들어와서 이 안에서 내가 쓸 수 있어야 하고 쓸 수 있는 과정을 통해 또 다른 지식과 정보와 문제 해결법을 배우고 나중엔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요. 이 상황을 통해 내가 예전에 이걸 배웠지 또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깨달았지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시험 보기 위한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를 하지 마세요. Do not study.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말 바로 공부로 배웁시다. 배워보자. 지식이 여러분이 배웠던 공부한 내용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상황, 삶에 들어와서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죽어서 문자로만 남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되는 지혜가 되고 이 지혜가 결국 또 누군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바래요. 여러분이 공부하기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둔 환경도 있고 여러분이 수고한 바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지금 그 자리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저를 만난다고 하는 건 여러분이 어떠한 휴대폰, 아이패드, 태블릿, 그리고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갖고 있다는 건데 그거 여러분 스스로 사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과 부모님의 사랑과 조력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공부는 그냥 공부를 하라니까 수동적으로 해서 그냥 점수 내야 되니까 4월에 점수 내야지 8월에 점수 내야지 난 그렇게 대학교 가야지 하는 그런 공부를 할 겁니까? 그런 공부 하지 마세요. 공부하지 마시고 공부로 배웁시다. 그 배움은요 반드시 또 다른 배움을 낳게 돼 있고요. 그 또 배움은요 지혜를 낳게 돼 있고요. 그 지혜는요 누군가에게 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첫 발판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려요. 여러분 이 도덕 강의 그냥 선생님이 말하고 있으니까 듣고 적지 마시고요. 배웁시다. 배우고요. 또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을 배웁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시작이 반이다 라는 내용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자, 이번 저희가 함께하게 될 온택 중졸 검정고시 도덕에서는 어떤 단어는 아니냐면 총 6단원으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 뭐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과의 관계. 두 번째 타인과의 관계. 선생님 타인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는 거 정말 잘했어요. 몰라도 되고요. 틀려도 되고요. 배우면 돼요. 그리고 물어보면 돼요. 알겠죠? 타인은 누구냐? 바로 나 외에 다른 사람 다요. 그 다음에 타인이라고 하죠.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한 번 더 타인과의 관계.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자연과 초월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게 어떠한 공부가 될 것이냐? 자, 바로 이것과 같죠? 즉, 사람은요, 나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혼자서 알 수 없어요. 아기를요, 7시간만, 5시간만 그냥 둬도요, 여러분, 1, 2개월 되는 아기를요, 바로 아기는 죽어요. 나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남자에게서 나는 정자, 여자에게서 나는 난자를 만나서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서로 결혼한 관계의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그래서 나는 첫 탄생, 나의 구성한 첫 탄생 자체도 결혼한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여야 한 명이 나온다는 거. 나와 너의 관계는 그렇게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나와 너가 어디에 살고 있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자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사회로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회, 자연.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해갈 예정이에요. 그럼 선생님,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뭘 배울 겁니까? 계속 한번 볼게요. 바로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정체성, 나의 행동, 목적, 행복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타인, 나와 너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가장 먼저 타인을 만나는 곳은 엄마 아빠죠. 바로 가정. 그리고 이 엄마 아빠가 모일 수 있었던 것, 바로 성,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각자 성을 가지고 있다. 네, 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나와 이제는 친구를 만나, 학교나 유치원에 가게 되면 친구를 만나게 되죠. 그다음에 우정, 그리고 내 집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집들 가운데서의 이웃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겁니다.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사회와 공동체와의 관계. 자, 사회와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는 존중과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과 또 어디 북한은 또 다르죠. 또 일본도 다르죠. 또 싱가포르도 달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싱가포르에서 껌 씹고 있다가 뱉으면 벌금 무는 거? 껌 씹으면 안 돼. 그 나라에서는 껌 뱉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런 법은 없잖아요. 문화 다양성이 서로서로 필요합니다. 누가 맞냐 안 맞냐보단 그 절대적인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절대적으로 있어요. 막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 옳다라고 얘기한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런데 껌을 씹는 게 어느 나라에서는 불법이 될 수 있겠고 어느 나라에서는요 법으로 어떤 제재가 있지 않아요? 너가 자유롭게 누려요 라고 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볼게요. 자, 그리고 또 타인과의 관계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제는 정보를 통해 이건 나의 대면의 삶, 이것은 나의 사실은 비대면이나 또는 우리 마음에 붙이는 감정적인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또 한 번 더 사회 공동체 관계에서 과의 관계에서는 시민, 정의, 통일에 대해서 배울 거고 자연과 초월의 관계에서는 자연, 과학, 소중함, 평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대되시죠? 계속 가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방금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바로 우리는 나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고요. 사람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와 세상까지도 가는 내용을 우리가 이번 도덕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이 매우 중요해요.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이 도덕적인 삶, 행동, 자아 정체성, 성,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웃생활, 폭력, 갈등 해결, 인간 존중, 다양성, 세계 시민, 그리고 통일 윤리, 마지막으로는 과학까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1, 그리고 사회와 공동체, 그리고 또 이것도 1이죠. 타인과의 관계 2, 그리고 사회와 공동체 2, 마지막으로는 자연에 대해서 알기로 했는데요. 우리는 그 순서대로 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먼저 배우면 그 다음에는 타인에 대해서 두 번째로 배울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렇게 적어버렸네. 지울게요. 자, 세 번째로는 사회에 대해서 배울 거고 마지막으로 자연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에요. 순서가 이러합니다. 제가 페이지 매일매일 알려드릴 거니까요.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목차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저희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1단원이 앞에 쭉 나오면요. 2단원 나오면 3단원이 나와야 되는데 2,4단원이 바로 타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2,4단원을 먼저 배울 거고요. 타인과의 관계. 그 다음에는 5단원을 먼저 배울 겁니다. 3, 5단원. 이게 바로 사회 공동체. 여기가 타인. 여기가 자신. 마지막으로는 자연과 초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게요.
여러분 준비할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냐? 바로 나단, 검은 펜, 형광펜, 노트 한 권이 필요합니다. 이 검은 펜은 선생님 무엇 위해 준비해야 되나요? 자, 이 검은 펜은요 무엇 위해 준비해야 되냐? 바로 여러분에게 제가 줄을 그으세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줄을 그으세요. 이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과 함께 꼭 짚고 넘어갈 내용이어서 그럽니다. 형광펜은 뭔가요? 네, 형광펜은요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거나 또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단어의 의미가 이제 있을 때, 그게 궁금할 때 여러분과 함께 칠 거고요. 이 노트 한 권은 의미 노트가 될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한번 잘 봐보세요. 문화를 계승하다. 근데 이 계승이라는 단어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계승이라는 단어의 형광펜을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쭉 긋고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이 형광펜이요. 네, 긋고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여러분이 이걸 적을 겁니다. 1번 계승. 그래서 저와 함께 강의를 통해서 찾을 수 있고요. 단어를. 두 번째로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사전을 통해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가끔 숙제로 내줄 거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숙제가 늘었네요. 한번 해봅시다. 네, 여기서도 한번 읽고 넘어가 보게요. 네, 보고 있죠? 척. 기록하는 거 잊지 마시고 모르는 단어 표시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함께 적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Yes! Start! 자, 여러분 앞서서 방금 여러분과 함께 OT를 잠깐 했고요. 그 OT를 통해 여러분이 뭘 준비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어요. 자, 그걸 이제 여러분이 지금 준비를 했다면 아직 안 한 친구는 잠깐 멈추고 준비해오세요. 자, 됐죠? 준비.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 1단원 자신과의 관계 속 1-1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주요 먼저 배울 것은요. 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 내가 누구인지 전에 오늘은 도덕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게요. 물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도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긴 할 거지만 오늘은 도덕의 의미에 좀 더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출고사를 약 2020년부터 15년까지의 모든 문제를 싹 풀어보고 분석을 해봤을 때요. 이 1단원 특별히 이 도덕적인 삶에서 문제는요. 25문항 중에 반드시 2문항에서 3문항이 나옵니다. 특별히 2020년 이후로부터는 이 1단원에 대한 자신과의 관계 속 이 도덕적인 삶에 대한 또는 그 다음 단원이 도덕적 행동이거든요. 이 두 단원에 대한 내용이요.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5문제 중에 한 6문제 정도 차지한다면 이 1단원의 비율이 매우 크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눈 딱 켜고 이 첫 번째 공부를 이 1강을 어떻게 공부하냐가 앞으로의 도덕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이기 때문에 눈을 딱 뜨고 저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봅시다.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사람다운 사람은 우리 도덕책에서 무엇라고 말하나요? 첫 번째, 자율적인 사람. 두 번째, 배려적인 사람. 세 번째,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율적인 사람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자율적인에 우리 한번 형광펜 색칠해 볼게요. 자율적인이라는 키워드, 바로 스스로라는 거예요. 스스로 해야 할 일을 결정하고 그 일에 책임을 지는 걸 자율적이라고 해요. 스스로를 하게끔 만들고 스스로를 하지 않도록 절제하게끔 한다라는 게 바로 자율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통제가 스스로 가능해요. 스스로. 두 번째, 배려한 사람. 내가 스스로 통제하는 이유는 남의 행복까지도 함께 바란다. 이게 배려이겠죠? 그 사람들을 존중한다. 이게 바로 배려일 겁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뭐냐? 이성이 뭐였지? 옳고 옳지 않고를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 하고 싶으니까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이 말을 하는 게 옳은 걸까? 옳지 않는 걸까? 내 속에서는 한마디 욕이라도 하고 싶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래 라고 조절하며 옳은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게 바로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자율적이라는 단어, 스스로라는 게 포인트라는 것만 알고 갑시다.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도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도덕이란, 자, 이건 한 1년에 한 문꼴로 나와요. 이 시험이요. 네. 도덕의 의미는 알아두면 좋아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자, 마땅히는 뭐고 도리는 뭔지 우리 형광펜 한번 써볼게요. 마땅히의 형광펜, 도리의 형광펜. 자, 마땅히라는 무슨 뜻일까요? 마땅히라는 건 그렇게 해야 하는, 그렇게 해야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할 때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그래, 나는 지금 마땅히 너의 의견을 들어주는 상황이 맞아. 또는 지금 마땅히 내가 너에게 이런 요구를 해도 되잖아. 이렇게 이런 마땅히라는 어감이 있어요. 도리는 뭐냐? 도리는 딱 이거예요. 사람이 아까 마땅히라는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바른 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겠죠. 도덕은 나를 올바르게 걷도록 합니다. 사람으로서요. 그래서 선과 악,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런 도덕이라는 게 하나 있으면요. 또 욕구와 당위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욕구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욕구적 존재. 뭐지? 하고 싶다. 그래서 이따 이후에 우리 5가지의 욕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시험 잘 나오거든요. 욕구는 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당위는 뭡니까? 당위는요, 해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친구들이랑 같이 오늘 노래방에 가자고 애들이 얘기해요. 친구들이, 야, 얘들아, 노래방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4시 30분이에요. 저는 5시부터 뭐가 있어요? 영어학원이 있어요. 6시까지. 그리고 예전에도 뻥 몇 번 쳐가지고 영어학원에 안 갔는데 이번에는 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서는 어떻게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놀고 싶고, 이건 하고 싶은 마음. 그걸 뭐라 그래요? 욕구라고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 해야 하는데, 해야 한다. 바로 당위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하고 싶다보다 해야 한다가 더 옳아요. 물론 해야 한다가 하고 싶다가 같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 내 마음에 오늘은 노래방 가면 안 돼, 오늘은 가서 공부해야지 라고 내 마음에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참 그러기 어렵죠. 그런데 당위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욕구를 조정하게 해주고요,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줘요. 자, 그래서 이 도덕이 있어야만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각기 원하는 방향대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도덕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욕구에 5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자아실현, 두 번째 존경, 그 다음 세 번째 사랑과 사회, 네 번째 안전, 그리고 5번째 생리적인데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더 구체적인데요. 첫 번째 생리적 욕구할 때 생리적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이제 여성의 몸에 나오는 월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 맞는데 이 생리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신체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체 관련 또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반응. 그래서 먹을 것,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막 많이 운동하고 나면 목마르잖아요. 내 몸이 바로 이 마시고 싶다는 걸 욕구를 보이는 거예요. 쉬고 싶다. 성적 만족을 누리고 싶다. 그리고 다른 신체적인 욕구, 뭐 이쁘고 싶다. 이런 이쁘고 싶다는 아니구나. 자, 성적 내가 키가 컸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 생리적 욕구들이 있는데 이 생리적 욕구 다음에 뭐가 있다? 안전의 욕구. 네, 안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안전하길 원하고 평안하길 원하고 아늑하길 원하는 사람의 마음의 욕구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는 소속감의 욕구. 자, 이걸 소속감의 욕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시다. 어떤 안에 들어가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소속감 욕구고요. 자, 존경의 욕구는 인정이나 관심을 받고자 하는 것. 다른 말로 네네. 우선 이렇게 우리가 가볼게요. 자, 마지막으로는 자아실현. 자아실현이 뭔지도 여러분 또 형광펜 한번 색칠해 볼까요? 자, 자아실현은 무슨 뜻이냐? 자아실현은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신이 원하는 바, 꿈꾸는 바, 할 수 있는 바를 이루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는 것. 지우개. 내가 누구인지를 보인다. 이걸 자아실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장하고 싶어하고 잠재력을 발견해서 달성하고 싶어하는 것.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저랑 한번 같이 외워볼게요. 가장 첫 번째 몸에 대한 기본적인 것. 네, 그렇죠. 생리적 욕구.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몸이 안전하길 원하는 안전의 욕구. 저랑 지금 외우면서 따라와야 돼요. 근데 이 안전이 어디서 느낄 수 있죠? 어떤 집 안에 있을 때, 가정 안에 있을 때, 사람들 안에 있을 때 바로 공동체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라고 할 수 있겠죠. 소속감 욕구. 자, 이 소속감 안에서 점점 내가 뭘 누리고 싶어해요? 존경에 대한 욕구를 누리고 싶어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가 하고 싶어져요? 내가 그 안에 자리를 차고 앉아서 자아 실현을 하고자 해요. 욕구는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가장 먼저로는 먹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하는 것 무슨 욕구?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살 때 안전하길 원하는 바로 보안이나 운동, 뭐 돈을 이렇게 저축한다든지 안전의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전한 욕구는 어디서 누릴 수 있죠? 너와 나, 우리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죠? 소속감의 욕구라고 할게요. 소속감의 욕구. 이 소속감 안에서는 우리가 점점 뭘 느끼고 싶어해요? 인정과 상을 받고 싶어 하죠. 바로 어떤 욕구? 바로 존경의 욕구.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죠. 좋아요. 계속 우리 한번 가볼게요. 욕구를 제가 이렇게 구도로 썼대. 욕구. 좋아요.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이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하나를 원해도 누군가는 10개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기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나는 한 사람만 결혼하는 걸, 또는 한 사람과 5명이 결혼해도 된다. 이런 욕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규범을 정했어요. 또는 저는 아무튼 이런 규범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도덕, 법, 예절, 이 3가지가 있어요. 이거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도덕은요, 어떻게 합니까? 양심이 판단을 해줘요. 도덕은 양심이 판단을 해줘요. 양심이 뭔지 더 내려가볼게요. 법은요, 법에 적혀있는 것만이 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법조문이라고 하죠. 법에 적혀있는 것만이 법입니다. 관습은요, 우리 습관적으로 이제 우리 아래 내려왔던 습관들 있죠?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목적은 뭐예요? 도덕을 통해서는 모두가 선하고 좋았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법은요, 모두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마지막 예절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계속 가볼게요.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도덕은요, 의미, 무슨 규법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규범이라고. 제가 이건 한번 짚어 넘어가지 않았는데, 우리 한번 여기서 지금 살펴볼게요. 바로 무슨 규범이냐? 자율적 규범. 이게 중요해요. 내 양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뒤에 법은 뭐예요? 강제적이 크죠. 예절은 뭡니까? 바로 습관적인 규범이죠. 자, 좋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판단 기준, 아까 도덕은 뭐라고 했더라요? 자율적이기 때문에 적혀있는 법을 가지고 이 마음이 맞네 안 맞네를 보기보단 내 마음에게 먼저 물어요. 그걸 양심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예절은 뭡니까? 예절은요, 관습이죠. 대대로 내려오는 습관을 관습. 어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절은 비난을 왜냐하면 인간관계에 대한 유지이기 때문에 목적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게 어길 경우에 있을 그 환경이에요. 그리고 법은요, 정의, 죄인을 가리기 때문에 이 선 안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도덕은요, 처벌을 받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 양심의 무거움을 느끼죠. 양심의 책임을, 양심의 가책. 그렇죠. 자, 이 내용들을 우리 꼭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양심은 무엇일까요? 아까 도덕의 기준이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도덕은요, 자율적 규범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그게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맞을 때마다 상 주고 틀릴 때마다 뭘 줄까, 벌을 주는 게 아니라요. 도덕은 양심에 대한 무거움을 느낀다는 거죠. 네, 여러분에게 나중에 더 얘기하고 싶어요. 요즘은 양심을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다 도덕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도덕의 기준은 고정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어야 돼요. 그건 뭘까요? 성경의 진리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은요, 나를 상 주거나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적은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이 양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양심은요, 마음의 명령이에요. 뭐라고요? 마음의 명령. 네, 나를 행동하게끔 하는, 도덕적 행동하게끔 하는 마음의 명령이고요. 자, 이것이 보편적인 관점에서 옳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뜻이 뭘까? 우리 한번 보편적인 뜻이 뭔지를 또 이거 형광펜으로 색칠해 봅시다. 한번 색칠해 보겠어요, 학생들? 보편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모두에게 통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마트에 혼자 들어가서 돈 내지 않고 아이스크림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아니, 난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안 되는 게 모두에게 통하는 게 맞지요? 그리고 이게 도덕이 맞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계속 그냥 가볼게요. 자, 이 양심이 필요한 이유는요, 행동을 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이 원동력이란 단어도 우리 한번 형광펜 쳐봅시다. 원동력은 뭐냐면요, 엔진과 같은 거예요. 내가 무언 행동을 하기 위한 첫 시작의 붕붕 엔진과 같아서요, 내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끔 하는 첫 시작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가책을 느끼게 하죠. 가책은 뭡니까? 책임이라는 뜻이고요. 유발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 유발한다? 만든다. 어떤 마음을 만든다? 우리 나중에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라는 마음을 갖도록 양심이 계속 나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칸트와 맹자가. 칸트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상을 받거나 벌을 받을 걸 생각하고 움직이기보다 도덕적인 사람은 상 받고 싶어서 벌 받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진짜 진정한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맞죠? 이게 멋진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맹자는 뭐라 했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올바른 마음, 어진 마음이 있으니 이걸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두 사람의 표현을 우리가 오늘 좀 배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자, 이분이 누구시냐? 바로 칸트입니다. 왜요? 아까 칸트가 뭐라고 했어요? 상을 받든 벌을 받든 상 받고 싶어서 벌 받고 싶어서 옳은 행동, 옳지 않은 행동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 바로 마음의 양심을 따라 옳은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다. 칸트가 얘기했고요. 이분이 바로 맹자입니다. 맹자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진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되죠. 그러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다 가르치지 않아도 옳은 게 뭔지를 그리고 또는 옳지 않은 게 뭔지를 아는 존재인가? 그리고 그게 옳다고는 누가 정한 거지? 누가 옳지 않다고 누가 정한 거지? 바로 누가 정한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맹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그런데 순자는 반대로 얘기했어요. 사람은 악하다. 그래서 선하게 삶을 살기 위해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근데 고자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웃지 말아요. 우리 중등 친구들. 졸지도 말고 지금 잘 따라오고 있지? 얘들아, 이 고자라는 분은 뭐라 얘기했냐면요. 사람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옆으로. 자, 다시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맹자. 자, 이분이 뭐라 하셨다고요? 자, 이분이 선하다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맹자는. 그래서 맹자는 뭐라 그래요? 성선설이 맞겠죠. 네, 성선설. 그리고 본래 산을 보기는 선하기 때문에 갈고 닦아야 된다. 자, 이렇게 이어보고. 자, 성선설. 이 누구라고요? 맹자님이 얘기하셨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은 누구시냐? 이분이 바로 순자이십니다. 이분이 뭐라 얘기했어요? 우리는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선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여기 그걸 뭐라 그래요? 성악설이라고 하죠.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자, 바로 여기 악하기 때문에 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바로 고자이십니다. 웃지마! 웃지마! 자, 이분은 뭐라 하셨냐? 수련통 여기 위에 안 나와버렸네.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 우리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 이분이 바로 성무선악설. 태어날 때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걸 얘기해요. 즉 맹자가 뭘 얘기했다고요? 성악설. 아니죠. 성선설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순자님이 바로 성악설. 마지막으로 고자가 뭐라고 얘기했다요? 태어날 때 없다. 뭐가 선도, 악도 라고 얘기하는 거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다시 성악설, 성무, 선악설, 그리고 성선설이 있는데 이 성선설을 맹자님이 말씀하셨고 이 순자님이 성악설을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이 성무선악설은 바로 고자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기억합시다. 우리 맹자, 아까 맹자님이 앞에 두 번이나 사진으로 나왔죠. 맹자는 누구셨어요? 도덕적인 사람이란 태어날 때부터 옳은 마음, 어진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 그러니까 성선설을 따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진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을 쭉 이어나가는 사람이라고 맹자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했던 선한 본성, 우리는 뭘 갖고 있냐? 인의 마음, 의의 마음, 예의 마음, 지의 마음이 있다. 즉, 이 인의 마음은 뭐냐?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람의 딱한 사정을 보고도 마음 아파할 줄 아는,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행복해할 줄 아는 우리는 인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측은지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의의 마음은 어떤 거냐? 잘못된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을 우리는 수지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의 마음은 남을 공경할 줄 알고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사양지심. 그리고 이 지의 마음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아는 것. 구별할 줄 아는 거니까 십이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맹자의 사단은요. 한 번씩 꼭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 한번 우리 같이 계속 외워볼게요. 자, 길고 긴 강의 끝나고 이제 마지막 챕터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서서 계속 얘기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존재에 대해서도 한번 배웠고, 내 존재 9가지 있었던 그 기억나죠? 그리고 나는 도덕이 있는데 이 도덕은 양심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는 자발적인 규범을 따라 산다. 즉 나는 상과 벌을 받기 위해 상을 받기 위해서 또는 벌을 안 받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도덕은 내 안에 옳은 게 뭔지를 알고 옳지 않은 게 뭔지를 알아서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유를 얘기해 보자면 그 사람이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줄 수 있기 때문이고 나뿐 아니라 사회에도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어느 부분에선 의무이기도 해요.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또 한쪽으로는 남을 위해 했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여러분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나 하는 사람보다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는 사람에게 더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이기심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질서가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만 큰일 나는 게 나는 내가 잘 되고 싶었는데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 질서가 무너지니 나도 어렵고 우리도 힘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행복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얘들아, 그러면 옳은 게 뭐고 옳지 않은 게 뭘까? 누군가에게는 아이를 임신하고 싶지 않은데 임신했기 때문에 없애는 것, 낙태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괜찮을 수 있잖아. 근데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죽이는 거야 안 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무엇이 옳은 행동일까? 옳은 결정일까? 많은 사람이 낙태 괜찮아 하면 그게 옳은 행동이 되는 걸까? 아니면 적은 수의 사람이 그런데 돈이 많으면 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맞는 걸까? 사실은 마음이 안타깝게도 사회는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옳고 옳지 않고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진리라고 해요. 진리는 오직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어요. 성경을 따라,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옳은 게 뭔지를 가르치세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핸드폰 가게 가서 핸드폰을 몰래 훔쳤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면 어이구 내 새끼 잘했다. 왜 아이폰만 가져왔어? 아이패드도 훔쳐와야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혼을 내시고 옳은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와 같은 존재로 너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남이 행복해지기 위해 이 세상이 행복하기 위해 이런 삶을 살자라고 얘기하신 게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 성경을 더 알아갑시다. 그리고 성경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도덕적인 삶보다 성경적인 삶을 우리 앞으로 더 살아갑시다. 그게 뭔지 우리 도덕을 배우면서도 같이 배워볼게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후로는 의미 노트 여러분이 잘 못 썼을까봐 제가 정리해놨으니까요.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